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4일 목요일 아침 7시 16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와 애플, IT 빅테크가 좀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래봐야 많이 하락한 건 아니고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근데 하락 마감했어요. 근데 보시면 일부 지수들은 상승도 했어요. 이런 걸 보시면은 전반적인 낙관론은 계속되고 있고 미국 증시는 주요 양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지만 내용은 혼조하구나.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게 싸우고 있구나. 아직까지 시장은 낙관적인 분위기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젯밤 이렇게 혼조한 모습 보이거나 좀 약세를 보였던 것은 오늘 밤 발표 예정인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이런 것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밤에 참고로 PPI와 소매 판매 지표와 또 이니셜 잠리스 클레임 목요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사실 이런 지표들은 그렇게 무게감 있고 중요한 지표는 아니지만은 참고적으로 알고 있자고요. 지표를 앞두고 혼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양대 지수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 하락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위험의 징후라든가 추세 전환의 징후라든가 이런 거 아닙니다. 상승 추세가 강력하고요. 그 중에 이제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상승 탄력이 많이 죽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위기의 신호 이런 거라고 보기는 조금 아직은 그런 건 없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강하고요. 낙관론이 어마어마합니다. 유럽 증시도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초록불 많이 들어와 있죠.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다 좋은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 좀 자세한 내용 볼게요. 아직까지 건전하고 낙관론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엔비디아가 하락하면은 그 뒤를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초록불 들어오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초록불이 들어오면서 이 돈이 빠져나가서 다른 데로 또 들어간다고요. 시장을 완전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돈이 엔비디아에서 빠져나온 돈이 다른 종목으로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약하면 다른 종목을 사봐야지. 낙관론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순환매가 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위기의 징후 이런 거 없이 잘 시장이 오르고 있습니다. 애플이 하락하고 엔비디아까지 하락했으니까 나스닥의 낙폭이 조금 컸겠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변동성이 워낙 큰 시장이라서 위아래로 이 들쭉날쭉하는 폭이 워낙 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0.5%에서 1%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상시 정도의 등락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젯밤 분위기 혼조했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요. 일부 지수들이 이렇게 상승 마감하기도 하고 상승 종목 수도 만만치 않게 많은 것을 보면 일단은 굉장히 혼조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밤에 특별한 기사 뉴스 이런 건 없었고요. 다만 이제 어제 저녁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간 게 있어서 요거 하나만 언급을 할게요. BOJ에서 4월에 마이너스 금리 인하 해제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마이너스 금리 해제할 가능성 높다라고 BOJ 일부 증권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OJ, 그죠? 일본 중앙은행이죠. 일본이 좀 긴축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일본의 통화 정책이 긴축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요즘에 일본 증시를 둘러싼 어떤 핫한 이슈인데요.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요즘에 엔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수출 기업들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서 니케이 지수는 계속해서 조정을 이어나가고 있죠. 요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직은 괜찮지만은 이런 일본 중앙은행의 이런 긴축이 좀 본격적으로 좀 시장에 부각되고 여기서 좀 더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은 아시다시피 그죠? 엔화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시장이고 이게 또 전 세계 금융 시장에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지만 언젠가는 계속 이렇게 되면 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이 정도 긴축한다 이런 거는 일단은 시장은 별 관심 없습니다. 특별히 영향도 없고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젯밤에 있었던 기술적 분석 조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먼저 좀 볼게요. 나스닥은 어젯밤 하락 마감했죠. 그죠? 엔비디아와 애플이 동시에 빠지면서 하락 마감했어요. 이 중요한 저항이 여기인데요. 이 정도 좋은 분위기였다면 이 저항에 한 번 더 도전을 할 수도 있었는데 어젯밤에 웬일로 도전이 아니고 아래쪽으로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삼각 수렴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혹은 그냥 이렇게 네모난 박스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내용은 뭐죠? 내용은 혼조하다 이겁니다. 방향성을 못 잡고 있고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힘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런 거는 강력한 상승 추세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떤 수렴형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기간 조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젯밤의 하락이 뭐 어떤 위기의 징후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아직까지는 건전한 상승 중에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시면 계속해서 특정한 자리를 결과적으로도 레벨업 했었지만 가야 될 때를 못 가고 또 결과적으로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또 이렇게 둥그스름한 천장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약간의 경계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켜야 될 자리들은 다 지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어떤 중요한 자리들이 어디죠? 한 18,050 뭐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이제 그 자리마저도 이제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마저도 좀 의미를 좀 잃었고 이런 자리들 지금 어딘가에서 보면 다 이렇게 다 어딘가가 되면 여기서 반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자리들이 붕괴가 돼야 본격적으로 뭐 좀 위험할 수 있겠다. 둥근 천장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상승 탄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이라고 봐주는 게 좋고 위쪽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봐주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전환 신호 이런 건 없는데 하여튼 근데 분명히 어떤 고점이 슬슬 낮아지고 이런 거는 뭐 너무 오랫동안 탄력이 둔화되고 이런 거는 약간의 경계 요소이긴 합니다. 무작정 낙관적으로 보기는 조금 좀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긴 해요. 하여튼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만기의 영향 때문인지 어쩐지 하여튼 시장이 좀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한국이나 미국 나스닥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만기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지 약간 호기심이 좀 드네요. 어떻게 움직일까?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S&P도 뭐 보시다시피 그냥 잘 올라가고 있어요. 가벼운 조정이죠. 이렇게 좁은 범위 내에서 이 어떤 추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보시면 나스닥이나 S&P나 만기를 앞둬서 지금 이제 선물 이거 지금 보시는 건 3월물이에요. 조만간 만기가 되니까 지금 사람들이 롤오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롤오버를 하든 하여튼 3월물에서 이제 3월문 청산하고 있다 보니까 거래량이 매우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이상한 거 아닙니다. 만기를 앞둔 뭐 그런 움직임, 만기를 앞둔 그런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기술적 분석 해석에 있어서 큰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되겠어요. 거래량 지금 줄어드는 거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겠죠.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다가 어젯밤에 다시 하락을 했죠. 여전히 이런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금리나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반등 시도가 좀 약하고 어쨌든 그래도 6월에 금리 인하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계속해서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 명확한 방향성은 잘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요. 물론 이 하방 압력이 우세하긴 우세한데 여기서 단기 바닥 만들어 놓고 방향성 고민하고 있다라고도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혼조합니다. 근데 분명히 아래쪽으로 조금 더 우세해요. 근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또 위로 올라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밤 물가 지표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 금리는 뭐 계속해서 올랐죠. 금리는 다른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뭐 국제유가라든가 이런 거 체크 좀 할게요. 국제유가가 아래쪽으로 좀 꺾일 듯 하다가 또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얘도 결과적으로 혼란스러운 구간입니다. 사실 국제유가도 어떤 위험자산이죠. 그죠? 국제유가도 위험자산이죠. 원자재니까. 주식시장과 뭐 비슷한 어떤 그런 낙관론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아래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약간 뭐 나스닥 혹은 뭐 코스피와 같이 그런 답답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지금 우상향 압력은 많이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난 한 일주일 정도 잘 못 갔기 때문에 우상향 압력은 조금 많이 좀 줄긴 했습니다. 얘도 둥구스름한 천장 가능성을 좀 의심 정도는 해볼 때가 됐습니다. 하여튼 국제유가도 그렇고 얘도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일일 변동성이 좀 큽니다. 하여튼 금융시장이 지금 평상시와 달리 약간 업돼 있긴 해요. 기분이 업돼 있어요. 그래서 하락하면 많이 하락, 상승하면 많이 상승.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커져 있는 어떤 뭐 물론 이제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특별한 문제 없는 뭐 그냥 건전한 시장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 전반적으로 다 업이 돼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업돼 있고 다 들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거는 전반적으로 모든 자산에서 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건 근데 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안 좋은 결과를 낳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다시 그 달러가 하락하면서 금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얘도 일단 당분간 좀 답답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하여튼 오늘 밤의 지표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달러가 어떻게 움직일 거고 또 금값도 또 거기에 따라 움직이겠죠. 하여튼 금값은 저기 눌림시 매수 전략이 맞습니다. 아직은요. 예. 지금 아직 의미 있는 그런 눌림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차트 조금만 좀 보고 그렇게 하고 마칠게요. 네, 금리 어젯밤에 크게 올랐죠. 그 물가지표 영향입니다. 예, 그 전날 발표됐던 CPI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반등시 매도 전략 할 거예요. 금리가 더 올라가면은 반등시 매도 전략, 다시 금리가 떨어진다. 왜냐? 그래요. 어차피 6월 달에 금리 인하 하긴 할 거니까 금리가 올라봐야 상승은 제한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3 부근에 매우 무거운 저항이 있죠. 그렇다고 지금 4.3까지 그 상승의 목표치가 열려 있긴 한데 4.3 10년 선물, 예, 10년 금리 기준으로요. 근데 분명히 근데 4.3%까지 반드시 상승한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 올라올지 모르는 거고요. 하여튼 어딘가까지 올라왔을 때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저항이 누적되면 거기서 반등시 매도 전략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단은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비트코인 이런 것들 보시면은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낙관론을 잘 대변하는 그런 자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밤 여러 가지 지표들 뭐 기다릴 예정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이제 만기일이네요. 목요일이니까 그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콜옵션이 한동안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만 하면서 저항을 많이 누적시켰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도 콜옵션이 보니까 좀 움직임이 제한적이다. 그리고 어젯밤 미국 증시가 조금 엔비디아가 좀 그 조정을 이어나가고 이랬으니까 뭐 분위기가 별로 그래 좋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그렇다면은 뭐 한국 증시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그냥 하면서 뭐 그냥 적당히 마감하겠죠. 아무튼 요렇게 코스피 올라가고 있는 이런 이 추세의 변화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또다시 어떤 이런 채널형의 상단 부근까지 또 거의 와가니 또 다시 아래쪽으로 또 왔다 갔다 좀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일단 미국 증시 엔비디아 이런 분위기 안 좋았으니까 조금 안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만 합니다. 근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답답한 구간. 그리고 코스닥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얘도 답답한 구간이라고요. 이제 저항의 목표치 거의 다, 상승에 대한 목표치 여기서부터 해서 거의 다 채우고 답답한 구간 안에 왔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상향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뭐 이래저래 답답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날이 일단 그런 날로 보입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하고 코스닥이 어떤 상승 목표치를 거의 채우기도 하고 그래서 답답할 것으로 일단 뭐 예상을 해봅니다. 하여튼 만기가 지나고 나면 뭔가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술적인 어떤 투기성, 요게 굉장히 주식시장에 혹은 전체 금융시장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때에 만기일이 가지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가지는 의미는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